안녕하십니까.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핫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핫하냐면은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저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 있고 뭐 생분해 플라스틱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 이콘, 주식회사 이콘의 손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손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분해 전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표 맡고 있는 손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네. 주린이들만,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들만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다가 네. 이제 전문가를 모셔서 방송한 건 사실 처음입니다. 저도 모르는 분야도 많고, 제가 왜 이쪽 뭐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모셨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산업 분야든지 네.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진짜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은 자율주행이 뭐 곧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수소차가 막 뭐 바로 나와서 모두가 타고 다닐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 네. 업체에 계시니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왜 생분해 플라스틱을 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리포트가 나오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르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조선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실은 스타트한 지 뭐 회사 운영하는 게 한 3년 차거든요. 예. 근데 이 사업이 준비하는 게 거의 합치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분야, 그러니까 성분해 분야만 저희는 집중하다 보니까 뭐 모든 분야 다 알 수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방금 물어보는 게 왜 그 성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마 여러분도 최근에 이슈가 뉴스 보고 방송 보고 그 환경 쪽의 이슈가 계속 생기잖아요. 특히 폐플라스틱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죠. 또는 처리 문제, 또는 사실 그 한국 경우는 지금 그 매립지도 포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 플라스틱 주로 매립을 통해서 처리하거든요. 원래 몰래 묻었죠. 땅에서 묻어. 근데 요즘에는 가끔씩 또 불 태우더라고요. 소가 하더라고. 그 이유는 이제는 원래는 이런 폐플라스틱 경우는 그 발전적 나라 수출도 하고 후진국 수출도 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 중국 경우는 중국도 그냥 전 세계 한 70% 정도 폐플라스틱 대신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수입해서 많이 처리하는데, 사실 재작년 1월 달부터 이게 수입 금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제는 대신에 처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거 뭐 한국 경우는 약간 땅 좁기 때문에 매립지도 없고,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폐플라스틱 태워 부리면은 이 유해 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유해 물질은 이제 발암 물질가 이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문제라서. 남성 호르몬도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지금 다 이슈가 돼요. 그 예. 사실은 한 3년 전에는 그 구제기구, 뭐 유엔 예, 구제기구 예. 쪽에 하양 자가 이제 태평양 가운데 예. 쓰레기섬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저도. 생기는 이유는 사실 나라마다 그냥 일부러 바다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자기가 처리 안 하고 이거 발전 중 나라는 이렇게 다 팔고 나서 그 나라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보고하다가 몰래 버리나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왜냐 증거가 없거든요. 근데 놔두는 거죠 해변에. 아무튼 바다에 들어갔어요. 예. 지금 그 석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호주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호주면은 네.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커요. 근데 이 정도 계속 가버리면은 그 바다에서 그 6분의 1 정도 면적이는 그냥 다 폐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근데 또 심각한 문제는 약간 이 전 세계 바다가 제일 깊은데도 일반 우리 인간 차원에서 상상하면 그거까지 폐플라스틱 없겠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사해 보면은 나와요. 이제 폐플라스틱은 또는 미세 플라스틱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물고기 또는 우리 먹는 그 소금 예. 이런 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금에서도요? 네, 소금에서도 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도 한국 쪽에 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따지면 인구가 전 세계 차원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전 세계 따지면 1인당 그 플라스틱 사용량이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네, OECD에서. 그거는 사실 이런 거는 탑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부터 저 약간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솔루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요즘에는 한국 환경부 이런 정부에서 이거는 뭐 자원 재활용법 이런 거 그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이거 그 교재도 만들고 사실 작년부터는 뭐 300평 이상 마트에 가면은 예. 이제 일회용 쇼핑백, 봉투 이런 거는 제공 금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솔루션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부에서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 주장하는 게 재활용이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한 번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회수하고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끔, 예. 예를 들면서 폐플라스틱 병을 회수해서 예. 세척해가지고 다시 그 수지를 만들어서 실 뽑아서 뭐 원단도 만들고 패션도 만들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재활용하는 수지가 약간 회수하고 다시 만드는 수지잖아요. 원단 예. 그냥 새 거 쓰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가공 비용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돈은 아무리 재활용해도 진짜 제가도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무리 재활용할 수 있어도 한 명분까지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네. 타이어가 경우는 타이어가 또 되게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폐타이어 문제. 근데 폐타이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말씀드리면은 다시 놓아버리고 이거 그 길이 공사할 때 이 예. 까만색 그 그거를 쓰더라고요. 네, 그거는 재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활용해도 뭐 두 번, 세 번, 아무리 기술 발전해도 그렇죠.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없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재활용이요. 이미 존재하는 플라스틱 어떻게 회수하고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좀 약간 생활 습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버리고 쓰고 뭐 그런 생활 습관 바뀌어요. 예,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 세 번째는 꼭 써야 된다고 하면 그 뭐 특히 일회용품, 뭐 빨대 이런 거는 꼭 가끔씩 써야 되는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성분의 제품을 좀 대체하면 좋겠다. 예, 그 일회용품 쪽으로 중심으로. 성분의 제품 장점이는 그 매립 조건으로 하면은 이 100% 그 분해가 돼요.
아, 100%. 100%그 분해가 되는데 근데 분해해더라도 그러니까 유해물질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테스트 결과 리포트 다 있고 그는 이미 증빙되는 원료하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활용해서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솔루션 같이 결합해서 이런 사실은 이 종합적인 솔루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실은 또 올해는 정부에서 특히 그 국무총리 부총리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바이오 플라스틱 발전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은 플라스틱 문제 그만큼 심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한국 국내에서는 그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연구 개발 기업들이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친환경 제품은 다 친환경인가요? 그건 질문 제가 하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은 환경 마크 받았는데 자기가 친환경이다. 그 소비자 보고 오 이거 진짜 착한 기업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가 이거 선택합니다. 좋아요. 소비자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 과연 친환경인가? 그래서 이거는 방금 대표님 물어오는 게 이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또 성분의 플라스틱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통합적으로 부를 때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에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진짜 식물성 수지에서 뽑는 원료 있고 그냥 석유 석탄에서 뽑는 원료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나누고 있거든요. 이 통합적으로 근데 대신에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고분자 분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고 이 결국은 바이오라고 바이오 플라스틱 이렇게 통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바이오라고 부르냐면 이건 되게 애매한 게 사실 식물성에서 원료 뽑는 게는 그 약간 생물화 쪽에 어느 가까웠거든요. 근데 석유 석탄에서 뽑는 원료는 또 고분자 화학 쪽이에요. 인건이 케미칼 쪽에.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두 분야는 결합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생물 화학 이렇게 결합하고 고분자 이렇게 다 지시들이 다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제품 나오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 회사 경우는 하는 제품은 주로 그 성분의 플라스틱 있죠. 약간 100% 분해할 수 있는 거. 100%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시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가 이 PLA하고 PBAT 또는 가끔씩 요즘에는 그 PBS 이런 거는 또 있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잘 안 쓰고 있어요. 또 가끔씩 첨가제도 같이 활용해서 물성 개선 차원에서 그거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제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술이 더 있어요. 그 기술이는 좀 바이오 베이스라고 그 기술이거든요.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제품 만들려면 다 100% 플라스틱 써야 돼요. 그러니까 PP든지 PE든지 100% 써야 돼요. 근데 이 PPP는 100% 아니고 한 25%에서 30% 정도에서 대나무 가루 전분 쓰는지 탄성 캐셔 쓰는지 섞어서 이 다시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탄소 감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분의 100% 성분의 플라스틱은 좀 약간 뭐라고요? 그 분해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유통 기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통 기간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분해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립하면 뭐 1년 이내 뭐 180일 뭐 1년 이내 다 없어진다. 매립을 안 해더라도 분해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매립을 안 해도 많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분해하는 원리가 말씀드리면은 이 고분자가 아까 공기에서 이 미생물이 있잖아요. 공기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군데 또 있어요. 그 미생물이 이 원료가 먹기 때문에 분해가 돼요. 근데 미생물이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먹고 나서 배불러서 죽어요. 죽으면은 나중에 플라스틱도 소화가 됐고 나중에 유해물질 없다는 말이는 그냥 나머지는 게는 그 유기질이라고 이 미생물이 그 단백질이거든요. 유기질하고 또 CO2하고 물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 매립하면은 이 리사이클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 만약에 농업 쪽에 쓰는지 뭐 하는지 사실 도질 개선 차원에서 또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 몇 프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거는 또 사실 테스트를 통해서
이 버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거는 돼요. 그러면 네, 봉지에 따라 비료대신 플라스틱 묻은 저희는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 진짜 거기까지 네. 테스트를 하고 네, 있어요. 그 고창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와. 그래서 사실은 또는 옛날에는 이 성분의 분야에서는 또 뭐가 산화 성분의 그거는 또 있거든요. 네. 산화 성분에는 뭐 조명 뭐 UV 뭐 조명을 통해서 뭐가 광 분해가 된다 그런 기술인데 사실 그거는 또 까다로우거든요. 그 분해하는 조건이 그 자연 분해가 안 되고 뭐 조건이 일부러 부여줘야 뭐가 분해가 된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는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약간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는 요인가 되기 미세 때문에 플라스틱. 이제 유럽 국회를 다 결정해서 이건 다 전면 금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거 환경 마크 인증할 때 뭐 산화 성분에 이런 거는 그 인증 안 해줘요. 이거는 적응 못 한다. 그래서 주로 지금 환경 마크 받을 때는 바이오 베스하고 또는 그 성분의 플라스틱 이거 두 가지 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달라요. 근데 일반 사람이는 일반 소비자는 그냥 다 친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 기쁘게 들어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그렇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체는지 유통업체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또 표준화를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도 이거는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원료가 그냥 뭐 PLA하고 PBAT가만 있는 거 아니고 그 요즘에는 그 PHA가 또 있잖아요. PHA가 또 뭐 나오고 근데 PHA는 저희도 알고 아는데 근데 PHA는 지금 당분간은 사실 그러니까 단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PLA처럼 이 단도적으로 원료 쓰고 뭐 압출이든지 사출이든지 되게 어려우거든요. 근데 지금 pH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PLA 중심으로 그 보조제 차원에서 사용해요. 이 보조제에 들어가게 되면 좀 약간 인장 강도, 이 개선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또는 pH 뽑는 방법이는 되게 어렵고 사실은 그거 식물에서 뽑는 거 아니라 근데 미생물에서 유방주를 뽑아서 약간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잖아요. 배에다가 지방이잖아요. 이 지방을 뽑아야 돼요. 지방을 뽑아서 다시 뭐 결합시켜서 그래서 이거 원료가 pH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균이잖아요. 그 균을 진짜 많이 먹어도 그냥 지방을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 균이라서 이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DNA 조작을 통해서 빨리 살찌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빨리 살 빼게를 해야 되는데 빨리 살찌게 그렇게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는 잘 못하면 특히 요즘에 코로나 그 또 바이러스거든요. 이 인간적으로 이거 조작을 해서 잘 못 조작하면 또 다른 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유전자 조작 그것도는 왜냐면은 이 지방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포 뼈기 있어요. 이 뼈기 없애시켜야 되거든요. 파괴를 해야 돼. 이거는 화학 물질 써야 되는지 또는 이 큰 통에다가 이거 딱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설비가 써야 돼. 원심 분리기 그거는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근데 양산은 되게 힘들어요. 단가가 지금 너무 비싸요. 그 좋은 거 좋은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단도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단가 비싸고 시장성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또 그 필요성이 있고 근데 어디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정확하게 구별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는 그냥 pH 가지고 그 PLA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사실 제일 되게 궁금했었던 게 사실 제가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다라는 처음에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별할 줄 몰랐어요.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몇 개 회사가 나와서
유튜브의 뭐 강의도 들어보고 뭐 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차이점도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통해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은 다르다. 네. 그 마치 그거잖아요. 초코 맛과 초코 맛 향 뭐 이런 거 완전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은 초코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처럼 얘도 이게 다른데 제가 이게 PHA가 사실 제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할 때도 그분은 그랬어요. 이게 PHA가 이제 많이 상당히 성장성이 큰 거고 네. 얘가 진입 장벽이 높고 PLA는 진입 장벽이 낮고 그리고 또 뭐 생산 공정도 뭐 복잡하고 해서 PLA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뭐 이게 사람들이 뭐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PHA가 이제 뭐 소위 그냥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게 사실 이렇게 대표님 얘기하는 거 들은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PBAT와 네. PLA와 PHA의 차이점을 사실 몰라요. 그게 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PBAT랑 일단 세 가지 예. 뭐 원료부터 설명드리면은 예. 이 출처기 달라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PLA는 사실은 그 식물에서 주로 전분에서 많이 바이오매스. 뽑거든. 예, 전분에서 많이 뽑고 대표적인 일반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오수수 전분에서 많이 뽑아요. 근데 사실은 오수수 전분만 뽑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전분에서 그거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도당을 뽑기 위해선 그 오수수 전분에서 제일 함량이 제일 높거든요. 한 70% 정도 돼요. 근데 뭐 그래서 따지면은 감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피오카. 타피오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원료가 그 포도당 그 함량이 있거든요. 근데 좀 낮아요. 그 진짜 효율적으로 그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수수 전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탕수수 요즘에도 뽑아요. 여러 가지 그 기술이 그냥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 PLA가 사실은 그 뭐 만드는 게 뭐 기술이 진입 장벽 낮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 PLA는 사실은 그 지금 주 생산하는 나라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예. 요즘에는 그 태국에서도 뭐 생기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쪽에 아마 어디 스위스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저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생산하는데 마찬가지로 주 원료가 지금 한 55% 정도는 그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미국 그 PLA 생산 원료 경우는 또 한 작년 통계적으로 보시면 한 13만 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아무리 성장 사실 저쪽에 뭐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예, 그냥 뭐 시장성도 따져야 되고 기술 차이도 따져야 되고 기초 원료가 또 따져야 되거든요. 이 기초 원료가 없으면 이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옛날에 저희는 발표할 때는 누가 만약에 PLA가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오수수 그 시량이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니까 먹는 거 빼면 어떡하냐. 그건 근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옥수수밭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크기의 몇 배 옥수수 밭에 되게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을 못 찾아서. 네. 네, 그거는 PLA 주로 그 식물에서 뽑기 때문에 그 포도당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PBAT 경우는 그냥 석유에서 섞는 거죠? 석유 석탄에서 그 정류 뭐 어떻게 기술을 처리해서 그 PBAT 원료가 합성 수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분해가 가능하냐? 이것도 고분자예요. 고분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생물이 이 분자가 좀 크지면은 미생물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분자가 너무 작으면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석유 석탄에서 나오고 근데 이거 둘이서 비교하면은 그 어떤 원료가 더 환경적인 더 좋은 원료였는지 사실은 그 얘기 안 하면 또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 석유는 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방금 대표님 물어보는 게 PHA가 그거는 미생물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럼 완전 세 개 원료가 기본적으로 출처가 다르고 또는 뭐 가공하는 방법
방법이 네. 그 합성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근데 방금도 어떤 유명하신 분이 뭐 pH가 만병통치 이렇게 발표하지만 그 pH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 장점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 성분의 제품 컴파운딩 그 기술이 진행할 때는 그 되게 인장 강도 차원에서 또는 물성 개선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원료가 쓰면은 되게 부드럽고 예를 들어서 칼로 이거 이제 자를 때는 되게 쫙 일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안 들어가면은 그냥 이거는 불규칙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냥 물리 차원에서 그냥 그 보조 차원에서 그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지금 사실은 크게 구별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구별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PL의 경우는 사실 15년 전에 그거는 사실 중국에서 뭐 어디에서 처음에 만든 거 아니고 그 유럽에서 독일에서 제가 아는 게 그 독일에서 어떤 과학자 처음에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거는 발명했다, 만들었다. 그냥 발표만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적용하느냐? 왜냐면은 이거는 그 친환경 제품, 친환경 수지 사용하려면은 되게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이거 기초 원료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차원에서 진입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과도하는 추세인데 소비자들 인지가 도 하고 옛날에는 그 환경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뭐.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pH의 경우는 또 이거 최근에 그 한국 국내에서 모 대기업이 CJ 미국 쪽의 회사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CJ 제일제당. 제일제당 쪽에 CJ 제일제당 쪽에 미국 쪽에 어떤 회사 인수해서 그거는 pH를 주로 하는데 사실은 한국 국내에서 뭐 SK케미칼하고 롯데는 아직 안 되고 롯데는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LG 화학, SK케미칼 또 사실은 제일 대기업 중에서는 제일 투자하고 많이 하는데 근데 CJ는 또 제일제당 쪽에 그렇죠. 그 pH 쪽의 분야는 뭐 타겟으로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CJ 제일제당은 원래는 당 만드는 회사는 또는 미원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사실 그 발효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은 PL에 어느 정도 조금 신경 쓰면은 PL 쪽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중국 그 기업들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 자기가도 이제는 이 사업이는 세팅을 하게 되면 또 PL에 또 같이 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 기업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그 중국 구형 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랑 붙는 순간에 어떤 결과는지 이 가격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에서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품질 개선하고 우리 물성 좋다. 사실은 제조업체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똑같은 원료인데 누가 사게 만들 수 있냐? 그렇죠. 그거는 제일 중요해. 근데 원료가 사게 만들려면은 이 규모화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은 1년에 5,000톤 만들 수 있는 원료인데 1년에 만약에 비유적으로 또 어떤 회사는 50만 톤 만드는 회사예요. 원료 차이가 뭐 단가 차이가 달라요. 다르죠. 뭐 옷도 똑같은데 뭐 1% 2% 그 차이 아니거든요. 네. 감당이 안 되죠. 그거.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원료 생산 5,000톤 생산하는데 사장님 우리 원료 쓰세요. 우리 품질 좋고 우리 물성 좋아. 리포트 좋아. 메이딩 뭐 어디 원산지 좋아. 근데 그래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거는 맞아.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적으로는 그 성분의 이런 친환경 바이오 그 플라스틱 제품들이는 단가 이미 비싸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 또 일반 대기업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약간 되게 조심스러운 단계예요. 지금 약간 정부에서 규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사회적인 뭔가 책임도 해야 되고 환경 요즘에도 ESG라고 그렇죠. 그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되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 이제 대기업들이 다 그냥 ESG 부서가 좀 계속 만들더라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ESG 도대체 뭐냐?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네. 그게 좀 많이 약합니다. 아니 한국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국 애들이 유럽 쪽에 잠깐 투자 업체 한 몇천 개 정도, 이거는 ESG라고 이거는 뭐 필수라고 이렇게 투자 받으려면은 당연하죠. 투자 큰 금액이 투자를 받으려면은 그 맞춰서 해야죠. 근데 지금 다 궁금하고 있어요. ESG 도대체 뭐지? 만들긴 했는데 그냥 단어가 딱 그대로 이해하면은 환경 사회적인 또는 기업 경영 이렇게 뭐지? CSR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좀 펀드나 이런 쪽에서 뭐 ESG에 뭐가 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것도 사실 또 되게 자본이 움직이는 쪽에 새로운 흐름. 거를 또 찾아내는 거죠. 또 아리백 비슷한 거죠. 아리백의 그게 이제 E에 들어간 영역이에요. 환경,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네, 친환경.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이는 뭐 물론 그냥 정부 교제 계속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사실은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진짜 사회적인 책임,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또는 ESG 차원에서 우리는 환경 쪽에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 여러 가지 그거는 솔루션 좀 어떻게 해도 검토하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ESG는 솔직히 하면은 그냥 돈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공간, 같이 살고 있는 사회, 같이 살고 있는 뭐 경영 공동체 이런 거는 좀 약간 뭐 리사이클로 약간은 양호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의도가 같아요. 근데 표준이 아직 없어요. 약간 중요한 건 예서 우리 시험 볼 때 그거는 시험 볼 때 그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미리 이거 하면 이렇게 풀면 정답이다. 그건 알면서 이게 준비하면은 짱이지. 근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거 아니요. 근데 이거 제목만 드렸어요. ESG라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저는 책도 나왔어요. 네. 책도 나오고 이게 가이드북도 나와서 일단은 뭐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E죠. 친환경. 친환경. 그래서 이거는 또 되게 좋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 또 뭐 생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또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얘기하면은 좀 일반 그렇죠. 분이 딱 더 정도 예를 들어 뭐 제조 공정도 네. 제가 한번 봤는데 영어로 써 있고 모르겠어요. 막 제조 공정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하시는 분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차이점이지 뭐 물성이나 뭐 산업의 뭐 적용 분야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 그 지금은 PLA하고 PBAT는 사실 좀 분해 생각이기 때문에 주로 일회용품 쪽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사실은 플라스틱 사용하는 양이 그 패키지더라고요. 포장. 그렇죠. 포장 친환경 포장 네. 쪽에 이거는 사실은 향후에 발전하는 추세예요. 그 또는 요즘에는 그 있어서 배달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 뭐 패키지 맞아요. 패키지는 이거 용기이든지 또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는 그 커피 되게 잘 드시잖아요. 특히 저도 오늘 2잔 먹었습니다. 뭐 그냥 뭐 하루는 아무리 안 먹어도 뭐 한 잔, 2잔, 뭐 미팅 네, 이거 먹죠. 사업하는 사람이 뭐 하루 뭐 3, 4, 5잔 먹을 수도 있어요. 10잔도 먹었습니다. 나는 칼디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어 커피를.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근데 그만큼 뭐 그 중에 쓰는 뭐 빨대이든지 아이스 그렇죠. 컵이든지 또는 뭐 그때는 종이컵이 또 이슈가 되는 게 종이컵이 또 안에서 이 방수를 위해서 이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코딩제가 좀 약간 옛날에 주로 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거는 쓰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재활용 못 하거든요. 네. 이게 버려도 이건 어떻게 재활용하냐? 이거 분해가 안 돼요. 이거 뜯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2차 처리해야 돼요. 약간 그런 이슈가 또 있고 사실은 뭐그 PLA하고 PBAT 이런 거 성분의 플라스틱 경우는 좀 약간 재활용 못하는 분모, 재활용 어려운 분모, 일회용품 중심으로 추후에 아마 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또는 친환경 차원에서는 이거 패키지 포장 쪽에도 용기 차원에서 또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내구성 좀 약간 내구성이라고는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뭐 10년, 50년까지 그 버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유통기간은 뭐 2년 이내, 3년 이내. 사실 저희는 그 다회용 제품들이 또 만들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선풀이는 벌써 한 4년 정도 쓰는데 그 뭐 다회용 수저기요. 애기 사용하는 거. 그거는 만드는데 아직 멀쩡하고 있어요. 4년이 됐네. 네, 4년 돼서 왜냐하면 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네, 두껍게 만들고 그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끔씩 공원에 가서
이 손잡이 있잖아요. 네. 손잡이 옛날에 플라스틱 많이 쓰거든요. 음. 또 아니면 가끔씩 나무로 쓰거든요. 네. 근데 나무를 요즘에는 그 수출 수입에도 되게 민감한 거라서 잘 못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기본 폐플라스틱 재활용해서 이거는 소재를 만들 가지고 뭐 공원 세팅할 때 인테리어 할 때 이거는 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잘 적용하는 건축 자재 중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건 내구성도 있고 근데 산화성분에는 단가가 사기산데 근데 투자하지 않아요. 그 잘못하면은 좀 약간 뭐 미세 플라스틱 그런 이슈가 또 있고 아직까지 가끔씩 저도 어떤 업체 그걸 올리게 되면 뭐 질문하고 뭐 싸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제품 꼭 해야 되냐? 이거 제대로 알리라고. 근데 자기가 우리 인증 싱가포르에서 뭐 인증 받았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니 그냥 뭐 이거 분해 가능한다. 이런 기술 통해서 분해 가능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증명했다. 그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근데 아무튼 약간 일반 소비자, 약간 착한 소비라고 요즘에는 많이 요즘 착한 소비가 뜨고 있죠. 많이 네. 뜨고 있는데 근데 그래 착한 소비는 그냥 일반 소비자가 되게 착한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일반 그냥 악용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대로 알고 착한 소비를 지하면 좋겠다. 네.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우리 소비자하고 국민은 착해요. IMF 때도 금 우린 다 갖다 바쳤지. 네. 요즘에는 뭐 환경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더라고요. 뭐 들고 가서 뭐 샴푸를 사러 가서도 네. 통을 갖고 가고 여기다 따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되게 착한 소비 앞서고 네,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착하게 이렇게는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또는 뭐 이 환경을 문제가 심한다 그 인식하고 사실은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만큼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도 어느 많이 정도 하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저희는 그 사실 지금 고창에서 진행하는 그 멀칭 비닐이 성분의 멀칭 비닐이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왜 농업적인 멀칭 비닐이 뭐 저희는 테스트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 내려가면은 네. 인구 노령화가 되게 심해요. 네. 거의 65세 인구가 한 50몇 프로, 60% 되더라고요. 더 될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젊은 사람이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없는 거 아니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또 왜냐면 농사지 뭐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농작물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까만색 비닐이 그렇죠. 고추 심을 때 덮어놓죠. 네,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고추가 나중에 딱 해가지고 수거 끝나면은 이 까만색 비닐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태워야죠. 다시 수거해야 되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옛날에 나는 그런 거 태우는 거 많이 봤어. 지나가다가 검은 연기 올라오잖아요. 태우면은 불법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런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꽃집을 했던 사람이 있고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닐하우스에 비닐들 많고 그러잖아요. 네. 어른들이 많이 태우는 거 많이 봤어요. 네, 그 아는데 유해무지 까만색 연기가 확 올라오고 냄새 검정색이 막 하늘까지 쭉 올라가고. 예, 그래서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요새도 사실 있어요. 요새도 있는데 뭐 딱 걸리면은 큰일 나죠. 이제 큰일 벌금 나요. 나요. 벌금 나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추세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 끊으면은 내년에 또 농사도 해야 되는데 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이 또 힘든 일인데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되게 민감하고 또는 우리 지난번 고창에 내려갈 때 그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딱 현장에서 그 농사 하신 분들이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건 다 어르신들이 다. 아니, 어른 지자하든지 뭐 좀 오래동안 하는지 사실은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되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농사 시절에는 원래는 예전 뭐 1인당 뭐 10만 원 그냥 알바 일당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15만 원 줘도 사람이 못 구해요. 나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안 돼. 근데 돈은 또 돈이지만 사실 그만큼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약간 이런 이런 솔루션 꼭 필요하는데 저희는 그렇죠. 들어가서 이런 기술이 활용해서 이런 제품 개발하고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이왕이면은
이런 거는 사실 안 쓰면 좋겠다. 그 이유는 쓰면 다시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 성분에 좋다 이렇게 버리면은 또 지금 기존 쓰레기 분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비하느냐? 어떻게 구비해야 돼? 그거는 일반 쓰레기 처리해야 되거든요. 일반 쓰레기 옛날에 매립이에요. 매립하면은 폐플라스틱은 그냥 분해 안 되고 우리 만드는 성분의 제품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분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체 따지면 20%다. 20%는 뭐 1년, 2년 지나면은 20% 없어져요. 나머지는 80% 남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남. 그래서 계속 남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쌓이는 폐플라스틱 100% 다 성분의 제품이면은 매립하면은 뭐 1년, 2년 지나면은 다 없어져요. 좋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PHA는 그게 가능한데 PLA는 분해를 하려면은 뭐 퇴비 시설, 뭐 폐기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 농업 쪽의 멀칭 비닐이 사실은 농사 찌고 나서 이 땅 황이 있잖아요. 다 덮어서 하면 내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이거. PHA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쪽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PHA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올려놔도 이제 뭐 화분 같은 데다 놔도 이렇게 뭐 분해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PLA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게 까다롭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는 사실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거는 진짜 성분의 제품도 이 표준화를 잡아야 돼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PLA가 20% 쓰다. 20%는 뭐 컴파운드 해서 이거는 할 수도 있고 30% 넣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PLA 함량 또는 PBAT 이거 레시피에 따라서 이거 분해하는 소도가 영향을 하거든요. 그 100% 영향이 없었다 그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퇴비 시설이 필요한다. 퇴비 시설에는 있으면은 제일 좋고요. 그건 뭐 실험실 같은 조건이 빨리 돼버리니까. 네, 빨리 이렇게 리사이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정상 환경에서 그냥 뭐 자연 환경에서 퇴비 가정 퇴비하는 설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원에다가 딱 파가지고 넣으면 없애져요. 근데 그거는 그 제품 많이 뭐 발전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이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돼서. 근데 솔직히 하면은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전문가는 뭐 투자 금융 쪽의 전문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게 바이오 소재 그 연구팀이 있어요. 그 단장님이거든요. 그분들도 유튜브에서 방송 그 뉴스에서 계속 인터뷰 받았거든요. 한 4년 5년 전부터 나와요. 그분이 사실 몇 년 전에부터 계속 이 분야 연구하고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분이 팔로우하고 계속 지켜보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나보다 공신력이 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거 그냥 네가 사업이 하니까 뭐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는 되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자기가 성분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지만 딱 샘플을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10개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진짜 성분의 제품은 2개밖에 없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진짜 성분해하고 이 가짜 성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우리는 진짜 원료가 100% 사용하고 인증 100%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업체이고, 또는 어떤 업체가 자기 제품 친환경이다, 성분이다 얘기하고 오더를 받아서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베스 원료로 섞어서 뭔가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거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쁘다 뭐 그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그냥 그런 현상가 있어요. 자기가 더 성분해야 된다, 그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분야 연구하니까 자기가 훨씬 아니까 이거는 성분의 제품은 진짜 분해가 된다, 이건 알고 있고. 근데 일반 사람이는 그냥 뉴스 기사 보고 이 성분의 분해가 안 되네. 그 일반 소비자 어떻게 돼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성분의 사기나 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뉴스가 나오면 나오면도 양해를 받아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약간 원치 안 지키는 업체, 원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싼데. 그래서 이 상업이 발제하는 부분에 양해를 좀 어느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그는 보다는 아니고 왜냐하면 성분해 상업이 너무 빨리 발제하면은 원래 전통 제조 압축 사수 업체는 다 망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계속 문제를 만들 거예요. 막으려고 빨리 가지 말라고. 지금 이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안 돼, 안 돼. 뭐전 변화야.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뭐 소비자분들부터가 네. 뭐 이제는 뭐 자기네들이 착한 소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네. 이게 어떤 플라스틱인지 뭐 확인하고 뭐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업체에서도 그렇게 속인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또 막 버벅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정체도 그렇고 표준화도 그렇고 인증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이 다 뭐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세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발전하면서 그 얻은 문제가 발생하고 소리를 냈고 또 개선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스타트 기업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초심 잊지 않게 계속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원래 뭐 변화는 항상 이렇게 항상 반발을 갖고 오지만 그렇죠, 항상.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심 안 잃고 하시는 거는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저는 이게 3년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막 플라스틱 고고 챌린지 나오지만 내년만 돼도 조금씩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10년이 지금 1년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 누가 집에서 테스트 하거든요. 뭐 일주 동안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배달시키고 시켜 먹는다. 근데 일주 지나면은 어마어마 쌓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옛날에 작년까지라도 이 과도 포장가 되게 심하거든요. 아 심하죠. 근데 요즘에는 환경부 쪽에 관련 법안을 계속 개정하고 과도 포장 금지, 네. 2차 포장 금지 여러 가지 그거는 잠깐 방안을 계속 세우고 있고 사실은 그 정부 공공기관도 알고 계시죠.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쓰지 말라고 그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거는 줄일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우리 같은 그 기술이 가지고 이런 성분의 친환경에서 일하는 업체들이는 진짜 제대로 된 제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 규제 이거 뭐 표준하고 뭐 법인 이거 아직 없어더라도 진짜 스스로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네. 네, 수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플라스틱을 얼만큼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것도 다 플라스틱. 너 들고 있는 거 플라스틱. 그리고 옷도 사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이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옷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옷도 이제 이게 재활용하는 이걸로 해갖고 뜬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도 내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니까 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사람이 한 분야를 보다 보면은 계속 그쪽만 보이잖아요. 네. 사방을 둘러보고 화장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플라스틱, 뭐 바르는데 플라스틱. 네. 변기에 앉아갖고 내가 지금 플라스틱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변기 커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엄청나게 플라스틱을 쓰고 있었구나. 그러면 사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무책임하게. 안경도 사실 쓰고 있지만 안경도 플라스틱이 많고 네. 야 이게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내가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야. 근데 사실은 이 플라스틱 만드는 사람이도 처음에는 진짜 우리 사는 세상 뭐 살 질에 대해서 이 개선을 위해서 만들거든요. 편의를 만들어서. 근데 아마 그분이 또 상상도 못하는 게 이 플라스틱이 진짜 100년 이상 또 분해가 안 된다. 400 몇 년도 분해. 500년, 48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 어디 파다 보면 옛날 라면 봉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땀 파다 보면. 그래서 진짜 그분이 뭐한
100년 전에 만든 거 아직 그대로 있다. 그 되게 상상 못하는 거죠. 만나면 반갑긴 한데 근데 네.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이런 문제가 심하지 않을 때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프라이티 나쁘다. 그거는 몰라요. 그 이제는 문제가 좀 계속 심해지니까 이제는 이거는 심각하구나. 사실은 ESG 만든 것도 결혼은 물론 정부에서 규제 법적으로는 이거 만들어서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 결국은 자본 쪽의 흐름 변해야 돼요. 그 흐름 변하면은 이 나중에 뭐 기업이든지 뭐이든지 자연 스스로 따라오거든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만큼 성장도 키울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면 자본도 어쨌든 글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흐름이 바뀌겠죠. 근데 자본의 흐름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본 흐름 받는 게도 그 방금 얘기한 소비자 시장가 어디 있는지 그 자본 어디 가는 거 그 마찬가지로 그거는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삶을 더 이상 개선 안 하면 이 지구를 자체적으로 없애진다. 그 당신은 가지는 자본금에서 뭐 명조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지구도 없애셨는데 자기가 사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